자, 부산으로 갈게요. 부산으로. 박형준의 재산이 3억이 늘어났어요. 3억이. 근데 그 건물 있잖아. 등기 안 했다는 네. 그 건물 3억을 등록하면서 이게 논란이 되니까 몰랐다. 이분은 진짜 어떤 멘탈이신가 싶은 게 숨기려고 한 건 아니고 몰랐다. 누가 봐도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건물의 가치라고 하는 게 등기가 안 돼 있으면 그 가치 자체가 아예 없는 거거든. 근데 4년 동안이나 그걸 등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평론가님, 네. 어떻게 생각해요? 이분은 뭐 빼박 증거가 나오면은 실수다. 그리고 뭐 자기가 조금 피해갈 수 있는 내용이 있었으면 난 모르겠다. 나랑 관계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말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거기다가 제가 알기로는 뭐 이런 거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는 제가 세금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금도 내고. 근데 이제 아니 토지에 대한 세금을 냈고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네.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고 아니, 있었던 상황에서 그걸 몰랐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다.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 우리나라 그 주택에 관련돼서 만약에 서울에 집이 있다. 근데 옥상에 무허가로 이렇게 가건물 같은 걸 설치하잖아요.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주기적으로 항공사진을 통해서 적발을 해냅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부산 기장군도 마찬가지로 왜 부산의 기장군이란 그 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토지만 있어야 될 곳에 건물이 있는 걸 뻔히 항공사진으로 늘 체크해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미등록된 주택에 대해서 철거 명령을 내리거나 행정조치를 왜 안 했는지가 저는 맞아요. 궁금해요. 그것도 특혜지. 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박형준과 그 지자체 간의 커넥션이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밖에 추정할 수 없는 예.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바보여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로 이런 게 있잖아. 법에서도 왜 그 사람이 그 나쁜 의도가 있냐 없냐를 보잖아요. 판사들도.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실수냐 아니면 의도적인 거냐 이런 건데 박형준은 최근에 돌아다니는 걸 하나 보니까 박형준의 우연성이라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1. 우연히 아들이 중개인을 만나 복비도 없이 LCD 분양권을 받았다. 2. 우연히 LCD 17층과 18층 3호 라인 2개를 계약하게 되었다. 3. 우연히 28억 원어치 미술품을 LCT에 납품하게 되었다. 4. 우연히 경주에 있는 주택의 용도를 창고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 얘기 이따가 또 다시 하시고요. 5. 우연히 부산 기장동의 주택이 미등기된 상태가 되었다. 6. 우연히 국회 레스토랑 운영을 지인에게 맡게 되었을 뿐이다. 지인이 맡게 되었을 뿐이다. 7. 우연히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8. 우연히 이 모든 일이 벌어졌을 뿐이다. 정말 우연일 뿐이다. 나쁜 의도가 없다. 요거잖아 제가. 이 우연히가 박형준으로 바꾸면 박형준이 그렇게 한 걸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박형준이 뿐이었다라고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참 그걸 또 실드 치는 국진당 의원들이야지 국진당에서는 답답할 것 같아요. 실드를 치긴 치는데 야 이거 까도 계속 나오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민망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부산시장 후보라는 게 그 당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고 필연적으로 시장이 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아까 미등기 건물 말씀하셨는데 평범한 사람들은 잠깐만 그 얘기 따로 있어요. 네,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네. 자, 그 가운데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 게 이 사람이 국회의원 시절에 미국 라스베가스를 갔어. 그래서 이번에 토론회에서 김영춘 후보가 2005년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라스베가스에 외유성 출장을 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박형준 대답입니다. 문광희 공식 출장으로 여야 의원들과 함께 갔다. 게임산업진흥법을 만드는 과정에 있었던 일이고 법안 만들 필요로 갔다 온 것이다. 공식적으로 출장 갔다. 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찾아봤어. 기자가. 찾아봤더니 출장 기록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그 지지난주인가 했던 이야기 중에 박형준의 보좌관이 그 사형생 게임을 만드는 업체 후원을 받아가지고 사법 처리된 적도 있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거짓말이 평소에 몸에 어마어마하게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국회에 출장 갔다 온 기록이 없는데 공식 출장을 간 거다. 알고 봤더니
도박 업체의 후원으로 라스베가스 갔을 가능성이 100%인 상황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부산시장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다를 참 좋아하시죠. 그래서 바다 앞에서 바다가 정면으로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뭐 바다 이야기 관련된 뭐 로비를 받았다라는 지금 설이 있는 것인데 뭐 본인 말로는 이게 누락됐다고 하는데 이게 누락될 수가 있는 내용들이 전 아니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절대로. 이 국회의원들이 어딜 갔었다. 뭐 그리고 출장이든 외유성이든 뭐든 어쨌든 나갔다 온 내용들에 대해서 어쨌든 비용이 들어간 것인데 이것을 단순하게 이것만 누락이 됐다? 그 앞에 거는 누락된 게 없는데 이것은 앞뒤가 말이 진짜 이것도 우연히 누락이 된 것이라고 말한다라면 스스로가 입이 참 부끄럽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국회 사무처 기록에 따르면 박형준 후보가 뭐 거짓말하는 게 거의 명백해 보이는 것 같고요. 우연한 일이 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 찾기가 힘들었는데 제가 우연히 빠진 두 개를 덧붙이자면 국정원 사찰도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고. 나는 몰랐는데. 예. 그러니까 서류에는 이 사람의 직책이 나오는데 나는 보고 받은 적 몰랐는데?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또 거기다 하나 더 자녀 입시 비리도 우연히 벌어진 일이다. 우연히가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걱정스러운 게 진짜로요. 진심 걱정스러운 게 이 사람이 부산시장이 되면 부산 저는 개판 난다고 봐요. 지금도 그 이명박 때 실세로서 전봉민 같은 애들 키우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지역 토호들과의 결탁을 어떻게 끊어냅니까? 이미 만들어진 관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박형준이 라스베가스 방문한 게 그냥 놀러 가도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스크린 경마 업체들로 구성된 한국 전자게임 사업자 협의회 여기로 로비 받아서 그러니까 수천만 원 지원을 받아서 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17대면은 박형준이 초선 때입니다. 그러니까 초선 때부터 이렇게 싹수가 노랬던, 그러니까 공식 출장이면 분명히 국회에 그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기록도 없이 이런 민간 이익단체로부터 수천만 원 지원을 받아서 라스베가스 놀러 가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와서 이제 얼마나 그 스크린 경마 업체들 입법해 주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걸 보면은 지금 부산시정도 뻔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미등기나 뭐 불법 창고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조치를 합니까? 시장이 그랬었는데 나도 지금 뭐 3년 4년 뒤에 등기하려고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세금은 뭐 건물에 대해 세금 안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업체들 로비가 얼마나 지금까지 연결된 LCT도 마찬가지고 이런 업체들로부터 로비의 대상이었는데 아마 부산시가 가장 로비하기 좋은 전국 지자체 중에 하나로 아마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결국은 부산시 민턴하고 국민들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건 그렇다 치고 또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는 역대로 어떤 선거에 나온 사람이 이렇게 까도남인 거 처음 봐요. 의혹투성인데 명확하게 해명을 못해. LCT도 그렇잖아요. 자금 흐름만 제대로 깔 수 있다면 실제로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부터만 뒤지면 진짜로 LCT의 이영복한테 한 3쿠션으로 받은 건물 아니야? 받은 아파트 아니야? 이렇게 의혹 해명할 수가 있을 텐데 제대로 해명된 게 단 한 가지도 없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짜잘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건물을 주거용으로 지어놓고 그게 불법 창고로 써. 이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그게 주거용으로 지은 건물에다가 창고로 쓰면은 그게 불법인 이유가 그렇더만 창고에 가면 물건을 날라야 되기 때문에 트럭이 들락날락거려서 그 주거지에 있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법이래요. 근데 이것도 해명이 뭔지 알아요? 몰랐다. 불법인 줄 몰랐대요. 아니 일반 집을 뭐 임시로 뭐 물건이 놓을 데가 없어서 잠깐 놨다가 사용한 뭐 했다라면 모르겠지만 대놓고 창고로 썼는데 뭐 그거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법에 대해서 아예 본인은 그냥 뭐 내가 어겨도 된다라는 법 위에 군림해 있다라는 생각이 평상시에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이런 행동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어쨌든 그 창고로 쓰고 있는 게 이제 그 가구라든지 뭐 이런 부인이 창고를 사용했다라는 것인데 참 기장군은 이제 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좀 행정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몰랐을까 정말로? 아까 그 별장 뭐 그런 것처럼. 근데 이 토지가 이게 다 형질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이건 택지고 농지고 뭐 예를 들어서 창고 용지고 이게 다 정해져 있어서 그 형질대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농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창고를 설치하면 다른 사람들이 농지를 삽니다. 싸게. 거기에 창고를 크게 지어서 그 창고 임대업을 하면 돈을 맞아요. 훨씬 많이 벌 수 있죠. 보관업이라는 게 굉장히 돈 많이 버는 일 중에 그래서 하나거든요. 이 농지는 철저하게 경자유전 원칙이 적용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용도 이외에 이렇게 그 사용했다. 이걸 모르고 있었다. 그럼 모르면 무지한 거고 또 이걸 알고도 했다 그러면은 뻔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는 게 우리나라가 정말 호진 거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그 부청도 마찬가지잖아요. 알았지만 그게 박형준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경고가라든지 이런 조치 없이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말하자면 박형준이 키운 게 전복민인데 정복민 예를 들어서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지역구에 부청장이 그걸 어떻게 건드립니까? 그럼 부산에 지금 뭐 무슨 별장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정말 태어나가지고요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의혹 많은 사람 처음 본다니까. 현재 박형준은 무법천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 같아요. 물론 이런 사람이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자기는 이렇게 무법천지에 살면서 시민들한테는 만약에 시장이 되면 너네들은 지켜 이렇게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실체에 관해서 부산 시민들이 좀 제대로 좀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논란 중에 하나는 우리 남영희 대변인이 박형준이 이제 조강지처를 버렸다는 발언에 법적 조치한다고 지금 나와요. 이런 거지. 저쪽에 그 김소정이라고 부산시장 공동 대변인이 있어. 문재인 정권 인사들은 부동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전부 아내 탓으로 돌린다. 박 후보 측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영희 대변인이 박 후보 측의 저강지처라는 뜻을 아시는지 진짜 묻고 싶다. 몹시 가난하고 힘들 때 고난을 함께 겪었던 아내를 지칭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박형준 후보는 저강지처를 버리고 아니면 헤어지고 지금 새롭게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버렸는지 헤어졌는지 모르지만 이런 개념으로 쓴 거예요. 그 중에서 저강지처를 버리고라는 것만 갔다 와서 이제 법적 조치하겠다 그러는 건데 어쨌건 지금 새롭게 살고 있는 부인과 또 성이 다른 처자식에 대해서는 또 선긋기를 해. 김 후보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김영춘 후보가 이해를 못한다는 게 이게 이 부분이잖아요. 저번에 그 하태경이 그랬었잖아. 박형준의 의붓아들은 가족이 아니니까 상관없다. 필요할 때는 가족이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가족이 아닌 상태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대단한 거. 재혼한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러니까요. 재혼이 흠입니까? 뭐 재혼한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앞뒤 다른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그 전 부인의 뭐 자녀분들 관련해서는 뭐 힘들 때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모르쇠로 했었다라는 내용도 좀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참 근데 어쨌든 본인이 조강지처 이런 부분 우리 그 남영희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걸 뭐 고소까지 하는 것은 이분은 고소받을 일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박형준이 남영희 대변인이 한 걸 가지고 강력한 법적 조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든 간에 좀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게 나가자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고 이 조강지처를 버리고 아니면 헤어지고 뭐 이렇게 말을 한 것이 뭐 허위 사실이나 이런다기보다는 그냥 평가의 문제로 아니 그 사람 그렇죠, 뭐 그렇죠. 전처럼 그냥 헤어졌잖아 이 정도의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법적 조치한다는 것은 좀 그냥 뭐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했다는 취지로 보이고 오히려 이런 것 전에 지금 우연히 벌어진 열댓개 같은 경우 그러니까요. 이게 뭐 우리 항상 하는 얘기지만 조국 가족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벌써 압수수색에 들어가도 100여 군데 이상 들어가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지적을 하지 않는 좀 이 매스컴들이 좀 재밌긴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전처와 그 자식들 특히 전처는 그 학생운동을 주로 할 때 그러니까 박형준이 대단한 그 학생운동의 핵심 그런 세력이었고 그다음에 학생운동 할 당시에는 DJ와 그 사상적으로 가장 가까운 오히려 DJ를 지지했던 쪽으로 분류되는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그 MB키드가 됩니다. 상도동 쪽과 결합하면서 그래서 그때 재정적으로 고생을 많이 한
부인과 자식들을 내팽겨치고 그 자기보다 연령이 3살 많은 그런 부인과 결혼했는데 그 아마 그 내용이 주로 부를 따라 쫓아간 것이다 라는 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그 함께 고생을 했던 부인을 두고 어쨌든 그 남자가 이혼을 하고서 재혼을 했을 때 그 전처는 못 살고 그 전처와 사이에서 난 자녀들이 못 살고 나중에 후처 그러니까 두 번째 처와 사이에서 막강한 부를 행사하면서 전처에 대해서 전혀 돌보지 않으면 조항치를 벌였다는 표현이 지극히 맞는 표현이죠. 우리 사회 통념상. 박형준은 뭐 좀 유념하셔야 될 게 얼마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간첩이라고 말했던 전광훈이도 무죄 나왔습니다. 무슨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거지. 버린다는 표현이 헤어지면 버린다는 네, 표현이 그렇죠. 일반적으로 쓰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무슨 문제가 될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만약에 이 사람이 굉장히 파면 팔수록 미담이 나와.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이혼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떤 너그러울 가능성이 높아요. 바라보는 시각이. 근데 온갖 의혹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좋게 안 보이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이거는 정치인이고 선거에 나가는 사람이면 이 정도가 밖으로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는 감수해야 됩니다. 이를 좀 임명직이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서도 사실상 가정을 해체시키다시피 할 정도로 지금도 이따가 그 주제 이 하나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선거에 나와가지고 이런 식의 표현들을 들으면 그걸 다 고소할 거야. 이건 잘못된 게 아니냐. 내가 북한을 고문찬양 한번 잠깐만 해보면 우리는 배웠던 시각들이 있잖아요. 뭐 전체주의, 집산주의 사회에서 막 이야기하던데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 방송을 들어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 어떤 잘못이 저질러지면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 내에서의 반성이나 사과가 먼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상당히 그 집단지성의 힘을 빌어가지고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법으로 처리하는 게 만능사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진심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진짜로 법정으로 가야 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는 자기 구성원들한테 반성하고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법으로 안 보내요. 근데 지금은 이런 문제, 조강지처를 버렸다는 표현 하나 갖고도 법적 조치해야겠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자기 편의대로 막 해석하고 진짜로 해명이 곤란한 부분은 잘 몰랐다. 우연히 뭐 이렇게 대응하는 사람이 선거에 나오는 것은 대한민국이 지금 촛불로 민주정부가 수립된 지가 벌써 몇 년째입니까? 이런 자들은 선거에 나서면 안 되는 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이건 여든 야든지 간에 이건 뭐 박형준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성 문제, 특히 그 수신제가 안 된 사람들, 그리고 재산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공직자가 되려는 생각을 좀 버려야 되는데 그 공적 마인드, 그러니까 퍼블릭 마인드를 우선시해야 될 사람들이 뒤로는 사적 이익을 다 취해놓고 내가 공직자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 정말 뻔뻔한 거죠. 이거는 그렇죠. 국민의힘 후보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런 네. 도덕성을 가진 사람은 나오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는 날부터 불법을 저질렀어요. 유세 차량을 이게 법으로 유세 차량 자체가 광고판이잖아요. 저렇게 보시면은 2번 박형준 이거를 그러면은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됐으면 오늘 이전에 노출시키는 거 불법이에요. 근데 얘는 그게 몸에 안 배어 있나 봐요. 사찰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몸에 불법이 그냥 배어 있는 거야. 유세 차량 시내 곳곳에 일단 갖다 놓는 거예요. 노출시키면서 박형준을 미리 홍보해 버리는 거. 이거 중죄로 다스려야 되거든요. 공식 선거운동 시작했는데 이게 그 전부터 노출돼 있고 공식 선거운동이 끝났어. 12시면 끝나잖아. 그날 그 다음날 투표일 전까지. 그러면은 그 이후에 노출시키는 것도 불법인데 이걸 공무원이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정말 이게 국회의원 초선 의원 때 이런 비리 저질리고 사무총장까지 했던 사람들이 계속 이런 의혹이 나오는데 반면 부산시장 후보인 민주당 후보인 김영춘 후보 같은 경우는 사무총장 똑같이 하고 3선언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혹이 하나도 불거지지 않는다는 거 이런 부분도 좀 반사적으로 좀 쳐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언론 탓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도 언론인데 뭐 굳이 따지자면 같이 싸우면 되는 거죠. 저는 민주시민들은 부산이고 서울이고 오세훈 박형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